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살아온 동네를 통해서 받은 환경적 영향,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시절이고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양 부모님이 이제 직접 키웠고요. 이 부모님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분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입양을 받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 친부모가 반드시 대학교를 보내라 했죠.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라고 했죠. 입양을 보낸 친부모가. 그래서 이 양부모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스티브 잡스가 잘 교육을 받아서 대학교까지 갈 수 있게끔 그걸 목표 삼아서 돈도 미리 저축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훌륭한 인품의 사람들인 거죠.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막대한 게 아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가 이제 뭐 자동차 정비공 일을 했어요. 뭐 부품을 조달받고 수리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회사의 어떤 그 명령을 받아서 도중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실리콘밸리 근처였다. 그리고 나사도 이제 근처에 가까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어릴 적에 자라면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이 제품을 실험해보고 또 이때 당시 굉장히 활력 있게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 활력과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이제 배경인 것이죠. 배경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동네였고 좀 집값이 싼 외곽 쪽이 좀 빠진 동네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 민간 주택 형태로 다 직육면체 모양의 좀 뻔하고 단조로운 형태의 어떤 집들이 잔뜩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집들의 어떤 이 디자인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회상하기를 진정한 아름다움과 디자인은 단순함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좀 식견이 남다르죠.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무언가 그 유리창에 비치는 어떤 그 집의 어떤 구조들을 통해서 그 안에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자동차 정비 수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사고 거래하고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따라하면서 물건을 실제로 만들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나라는 다 뭡니까? 책만 보고 사진만 보고 조립해보거나 만들어보진 않고 달달 외우고 시험을 치죠. 근데 스티브 잡스 집안이 미국의 중산층의 고졸 부모님의 가난한 편에 속하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직접 해보지 않고 쌓인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뭡니까? 진짜 지식이 아닌 걸 잔뜩 외우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혼나는 듯한 어떤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은. 아무튼 근데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만들면서 지식을 습득을 했고 여기서 아버지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이제 집어넣어 주기를 바랬지만 물론 이게 또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디자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자동차 지식을 어릴 때부터 많이 줘가지고 디자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디자인에서 고급차랑 저급차를 구별하는 감각이 스티브 잡스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폰, 핸드폰, 이걸 컴퓨터를 만들 때 컴퓨터 디자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철학에 대한 기본 바탕이 아버지에 대해서 받은 어떤 이 기본 어떤 실제적인 지식과 대학교에 갔을 때 어떤 그 디자인 수업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이론적인 게 합쳐지면서 컴퓨터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 철학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 아버지한테 배웠고 또 대학교에서 주섬주섬 들은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 근데 그때 꽂힌 몇몇 과목들인데 거기서 받은 어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미학에 대한 어떤 이제 철학의 기반이 완성이 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자동차에 이제 막 전자부품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전자부품에 관심이 생겼고요. 아버지의 집에 착오가 있었던 게 또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수리하고 맨날 만드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기를 옷을 벗고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 막 멋진 제임스 딘 같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물씬 풍겨나고 있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는 전자제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즐거운 어떤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뭐 도중에 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암기식 수업도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권위주의적인 걸 너무 싫어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공부하는 애라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아버지가 이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면서 왜 쓸데없는 걸 외우게 하느냐, 그런 고리타분한 걸 외우게 하지 말고 자유분방하게 얘가 생각할 수 있게끔 놔두고 진정한 자극을 줘라, 학습 자극을 제대로 줘라, 괜히 말만 하면서 외우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끔 만들어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고졸 출신의 부모님이 맞는 것인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자식을 계속 우려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서 넌 왜 거기에 적응을 못해 하면서 아이를 막 하면서 이렇게 적응 못한 아이가 비정상이라고 막 몰아가죠. 근데 스티브 잡스의 부모님은 아이를 믿어줬고 아이의 독특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걸 싫어하고 자유분방한 것을 받아줬고 아이의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게끔 밀어줬다. 이게 미국 그때 1950년대 후반대의 어떤 고졸 출신의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한참 앞서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 감동할 수밖에 없죠. 왜? 부모님이 부모님의 학력이나 능력치를 떼돈을 벌고 연봉을 어떻게 벌고 했던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믿어주면서 자신에게 맞춰주는 교육을 해주니 어떻게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를 갈 때도 스티브 잡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고등학교 중에서도 좀 비행 청소년들이 잔뜩 있는 고등학교에 갈 뻔했는데 이것조차도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 비싼 어떤 동네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 엘리트 집단의 어떤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공부하는 분위기 있는 학교가 갈 수 있게끔 어떤 스티브 잡스를 보내주고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저축도 계속 아예 처음부터 스티브 잡스를 입양했을 때부터 얘는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이 부모님께서 미리 저축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놀라운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도중에 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점점 지식이 자기가 쌓이면서 고등학교쯤 됐을 때는 자기가 이미 이제 부모님보다 똑똑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그것도 이제 그 부모님께 배운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잡스 아버지가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고 또한 이 자동차를 수리할 때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아주 디테일한 곳까지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 줄 알아야 진정한 장인이다. 그래서 이 장인 정신, 아버지께서 지셨던 장인 정신을 스티브 잡스가 그대로 물려받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진짜 장인이고 진짜 제품을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그 철학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까다롭게까지 주문을 하면서 엔지니어들을 쪼아가면서 물건을 만들게 되는 어떤 스티브 잡스의 기본 철학이 또 역시 아버지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이외에 또 방황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이제 고등학교 때 마리화나를 피우고 이제 LSD 환각 물질도 이제 손을 대게 돼서 이걸 통해서는 스티브 잡스가 좀 직관에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논리를 뛰어넘는 직관.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걸 만들 때도 보자마자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이걸 꼭 써야겠구나, 이게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어떤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된다 라는 것을 또 이제 그걸 활용을 하게 되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이제 혼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의를 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스티브 잡스는 이때 인문학에 대한 부분 영역까지 전자 부품에서 출발해서 인문학과 관련된 영역까지 점점 영역을 확장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인문학과 공학의 교차점에 선 이 두 가지 영역을 같이 고르게 이제 배워나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학자들을 다루면서도 인문학적인 바탕으로 진정한 예술 제품을 만드는 철학을 어떤 구성하게 되는 두 가지를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인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성장 배경을 봤을 때 부러운 점이 대단히 많죠. 부자나 놀라운 집이 아님에도 그리고 고학력자 집안이 아님에도 실제적인 지식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